네, 안녕하세요. 여행을 함께 떠나고 싶은 개그맨 오정태입니다. 요즘 캠핑철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딸이 둘이 있어서 같이 캠핑을 다니고 하는데 이 숯으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근데 이 숯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진정남 씨, 이게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캠핑장에서 빠질 수 없는 숯. 이 유해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실을 찾아갔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 숯들에 과연 어떤 유해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숯, 그리고 불을 붙이는 용도로 쓰는 착화탄을 준비했고요. 우선 숯불을 각각 잘게 부순 뒤에 물을 넣고 끓여서 숯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용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용출된 용액에 검출액을 떨어뜨렸는데요. 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 착화탄에서 유독물질인 질산바륨이 검출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불이 쉽게 붙게 하기 위한 착화제로서 질산바륨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산바륨의 경우에는 가열되게 되면 산화질소류의 기체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될 유독한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숯 제품들을 저희가 구매를 다 해봤습니다. 과연 이 제품들 중에 이 바륨 성분이 얼마나 담겨 있을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7개 숯 제품들을 대상으로 질산바륨 검출 실험을 했는데요. 한 제품에 숯과 착화탄이 함께 들어있을 경우에는 따로따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요. 순수한 숯을 제외한 모든 착화탄에서 유해물질인 질산바륨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숯과 착화탄을 태우는 동안 각각 얼마나 많은 유해기체가 발생하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자, 1급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보시면요. 모두 착화탄이 더 높게 검출된 게 보이시죠? 특히 이 이산화 질소의 경우에는 일반 숯을 태울 때는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착화탄의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대 3.4 ppm, 대기 환경 기준의 무려 34배까지 검출된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유해기체의 원인이 이 질산바륨이라는 성분 때문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질산바륨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흡입할 경우에는 호흡곤란이 올 수 있고요. 또 실수로 먹게 될 경우에는 구토나 마비 증상까지 겪을 수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이 질산바륨은 특히 피부가 약한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데요.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어린 쥐의 바륨 흡수율이 어른 쥐보다 10배나 높다는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착화제로 질산바륨을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있다면 우리나라는 없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역시 숯가루를 뭉쳐서 만든 성형탄의 경우에는 질산바륨 함유량이 전체 질량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제는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 안전성 기준이 논란입니다. 보통 이 안전성 기준은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아무런 실험조차 하지 않고 정부가 그냥 정한 겁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자, 산림청의 자료를 한번 보시죠. 예. 보시면 자, 유해성 및 위해성에 대한 검토나 연구를 실시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시중에 판매 중인 제품들을 사서 그것의 평균값을 내서 기준을 마련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정부가 정한 이 안정성 기준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캠핑장 가서 또 착화탄을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결국 소비자들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착화탄에서 유해기체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바로 저렇게 막 타오를 때입니다. 예. 검고 흰 연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때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 착화제 성분이 다 타서 연기와 불길이 잦아든 뒤부터 가까이 가시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가 많이 날 때는 잠시 떨어져 있어라. 네. 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